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이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을 비롯한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여부, 납세 등의 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공직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해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개혁신당 후보가 총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갑을 선거구 모두 4년 전 맞붙었던 후보들이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본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본후보 등록 첫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가 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김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제 김포 시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박진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 수성에 나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가 후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선에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압승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자 대결 가능성이 남아있던 김포시 을선거구는 21일 김경안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총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맞대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이번 총선을 통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들과 함께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김포의 미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는 김포를 위해 일할 기회를 기다려왔다며 총선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포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겨뤘던 여야 후보들이 그대로 다시 22대 총선에서 맞붙게 된 김포시 갑을 선거구. 본후보 등록 첫날 모든 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리턴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봄꽃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사계곡화, 레위시아, 다알리아 등 식물 15종 2,800본과 원형 봄꽃탑을 내부에 전시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7개월 동안은 매주 금, 토, 일 저녁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에는 관여원, 수생원, 야자원 등 다양한 관람구역에 식물 430종 28,000본이 전시돼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진통을 호소하던 30대 임산부가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20일 아침 7시 40분쯤 임산부가 진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종 운서 119 안전센터 소속 박진배 소방장 등 구급대원 2명은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에서 분만을 시도했습니다. 박 소방장 등은 구급차에 비치된 분만 장비로 출산을 도왔고 산모는 진통 30여 분 만인 아침 8시 10분쯤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직후 대원들은 산모와 아기를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부평구가 최근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배달앱 등록과 위생등급 지정 우선구역 내 음식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가 이달 안에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인 이번 리모델링은 노후경로당 4곳, 국공립 어린이집 1곳이 대상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기계 등 에너지 관련 필수 공사와 친환경 마감재, 조경 등 선택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성면 제거 등 기타 부대 공사를 지원합니다. 지역 수건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이어
여야가 철도 지하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 이익을 앞세우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1호선 경인전철. 지상으로 달려 도심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킵니다. 가까운 거리도 육교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육교로밖에 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계단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거 계단 올라다니기가 불편하지. 지하로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을까요? 경인 전철 지하화는 지역의 수건 과제입니다. 구로에서 인천역 27km 구간의 기찻길을 땅에 묻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인선 등 철도와 서울 광변북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하고 공원과 직장,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루어지는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일반 철도와 GTX 등 도심 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인천시가 추산한 경인전철 지하화 비용은 총 9조 5천억 원. 여야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지상의 철도 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사실은 얻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그곳 자체의 땅값이 비싸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만 사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의선 같은 경우에 모든 구간은 그렇지는 않겠죠. 입법부를 뽑는 총선에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이 지하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고요. 특별법 통과 이후 여야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경인 전철 지하화. 이 공약이 현실화될지 공연불에 그칠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2일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발족하고 광역버스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서울, 경기, 인천 300여 개 노선에서 하루 평균 약 5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도심 집중 노선 등으로 인해 운행 속도가 떨어지거나 도심 혼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광위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노선과 정류장의 조정 등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통일플러스 센터는 통일부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하는 통일을 주제로 한 지역 거점 참여 플랫폼인데요. 평화통일체험관과 공연장, 탈북민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와 노후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사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과 반지하 주택, 옥탑방 등에 사는 주민들의 집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취약 가구 주택과 옥탑방은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30일까지 거주하는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도 원도심 저층 주거지 노후 불량 주택 재생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집수리 지원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인데요. 공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붕과 옥상의 방수 녹화, 외벽 등의 단열 성능 개선 등 주택 성능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택 담장과 대문 등 외부 공간을 함께 개선할 경우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73곳 이상 늘리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올해 73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41곳, 인천형 어린이집은 12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20곳이 각각 늘어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정 물량도 52개 반에서 올해 118개 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7일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총 5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고 이 중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지명과 우리말 이름,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했는데요. 선정된 10개 후보작에 대한 투표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는 투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인데요. 수상작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인천시가 개별 공시지가 최종 결정 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63만 4,648필지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산정 가격은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구 지가관리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군구 지가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 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 건축물, 경작, 하천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 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하천 계곡 지킴이는 하천 감시 순찰, 재해 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 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 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해 2024년 1월 2일 기준 1,900여 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2,000여 개를 적발하고 99.9%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